새를 만들 건데 레이블을 찍어주세요. 유즈 레이블. 오케이. 프로젝트의 파라미터는 들어가서 메인은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메인은 집어 넣으시면 돼요. 메인만 일단은. 그래서 엔드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방금 전에 우리가 프로젝터를 생성을 할 때 레이블로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블이 생겨요. 그래서 레이블을 클릭을 하시면은 글로벌 1번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글로벌 1번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엑셀 서식 같은 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시면은 여기다가 레이블 이름에다가 저희가 푸시 버튼 1번이 어디 연결되어 있죠? X0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디바이스에다가 X0라고 쓰시면 돼요. 클래스는 베리어블 글로벌로 하시고 PB1 X0만 타입 치시면 알아서 여기 데이터 타입은 비트로 찍힙니다. 여기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고 선택하셔도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고 글로벌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PB2는 X1번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A 실린더를 우리가 지금 2개 사용하고 있으니까 앞에 있는 양소를 A 실린더라고 하고요. 뒤에 편솔로 돌렸던 걸 B 실린더라고 할게요. 그래서 A 실린더에 후진 센서가 X10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A 실린더에 전진 센서가 X11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B 실린더에 후진 센서가 X12에 연결이 되어 있고 B 실린더에 전진 센서가 X13에 연결이 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는 대로 레이블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A 실린더에 전진 솔밸브가 Y30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A 실린더에 후진 솔이 Y31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B 실린더에 편솔이니까요. 전진 솔이 Y32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레이블을 작업하고 들어가면 프로그램 작성하실 때 디바이스로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레이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블로 작업을 하시면 훨씬 프로그램 가동력이 올라가고 이해 능력도 올라갑니다. 이름하고 디바이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는 3박자가 맞아야 돼요. 이름과 디바이스 어드레스 주소와 실제 기기가 연결되어 있는 거는 이름이 맞아야 돼요. 안 그러면 당연히 제대로 동작 안 하겠죠. 다 되셨으면은 라이트 메인으로 오십시오. 메인 프로그램. 그래서 여기서 F5번 똑같이 누르시면 되는데 그냥 아까처럼 X0 누르는 게 아니라요. 레이블 이름으로 푸시 버튼이면 P만 치셔도 방금 전에 레이블 작업한 것 중에 이렇게 목록에 뜹니다. 그래서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택했을 때 어드레스와 레이블이 동시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옵션에 툴 옵션 프로그램 에디터 레더 다이어그램에 가서 옵션에 오셔서 프로그램 에디터 레더 다이어그램에 와서 디스플레이 레이블 앤 디바이스를 체크를 하시면 레이블하고 디바이스하고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안 봐도 상관은 없지만 어차피 레이블로 다 미리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는 M0라고 했었는데 M0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F7번 코일을 만드신 다음에 내가 그냥 명령을 시작이라고 명령을 주고 싶다. 그럼 시작이라고 이름을 주셔도 돼요. 시작. 자, 그런데 이 시작이라는 거가 메모리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창이 떠요. 그런데 나는 이 시작 메모리를 그냥 비트 메모리를 쓸 거다 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OK를 누르시면 그냥 핑크색으로 바뀝니다. 그냥 그렇게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얘도 자기 유지를 시켜야 되니까 시작을 방금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리스트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라인을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당연히 옆에는 비접점 PB2가 되겠죠. 그러니까 디바이스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름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그럼 훨씬 이제 이해도가 빠르죠. 푸시 버튼 1번 누르면 시작이 되고 푸시 버튼 2번 누르면 시작이 오프 되겠다. 이해도가 빠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동작을 할 거냐면요. A 전진, A 후진 반복을 할 거예요. 이 동작을 잡을 거거든요. 컴파일 하지 마세요. 잘못했네요. 컴파일 좀 이따 할 건데 방금 전에 이제 스태퍼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짤 거예요. 그래서 스태퍼 방식으로 짜야 공정이 복잡해져도 순차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태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거고요. 시작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할 거고요.
여기다가 F7번으로 A 전진이라고 명령을 만들어 낼 거예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A 전진하고 엔터 치면 F7번 A 전진이라고 하면은 이 전진 센서가 선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칸 빈칸을 띄시면 A 전진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명령만 만들어 내는 거예요. 우리는 순차 공정에 의해서 A 전진만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 치시면 이것도 핑크색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F5번 이것도 우리 아까 공정처럼 똑같이 A 전진을 밑에다가 자기유지를 달아줄 건데, 아까 우리 할 때는 여기 A 접점 있었는데 요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서 이대로 놔둘 겁니다. 그냥. 그래서 A 전진을 시켰으면 그 다음 공정은 당연히 A 후진인데, A 후진이 되려면 뭐부터 체크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A 실린더 전진 후진만 할 거예요. A 후진 명령을 내리려면 그 전에 뭐 해야 돼요? 실린더가 전진이 됐다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전진이 된 게 확인을 하려다 보니까 현재 이 위치에 A 전진 센서가 들어왔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A 전진 공정이 마무리가 되었는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F7번 A 후진을 명령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죠. 빈칸 하나 띄우셔야 돼요. 센서가 물려 나와서. 시작을 하면 A 전진 시킬 거고, A 전진이 완료가 됐으면 A 후진을 시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 후진 신호가 들어오면 이것도 자기유지를 여기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근데 레이블 글씨가 차지하는 영역이 여기까지 차지해요. 그래서 라인을 여기에다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여기에다 못 그려요. 이게 글씨가 길다 보니까 영역을 이만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요 바깥에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A 후진이 되었으면 A 후진 센서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반복을 시킬 겁니다. 공정 신호만 만들어 낸 거예요. 실제 솔레노이드 밸브랑 연결은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공정 신호만 만들어 낸 거예요. 순서대로 명령만 만들어 낸 겁니다. 시작하면은 전진시키고 후진시키고 반복시키겠다 라고 이 공정 순서에 의해서 신호만 만들어 낸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조건들은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공정만 만들어 낸 거지, 실제 기기가 움직이려면 솔레노이드 밸브를 동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A 전진 신호를 따올 거예요. A 전진 신호하고 A 후진 신호를 진짜 따올 거예요. 여기 공정에서 만들어 냈는데 우리가 실제 하려고 하는 거는 실린더를 동작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A 전진 신호와 A 후진 신호를 이렇게 가지고 올 거예요. 가지고 와서 A 전진 신호가 나오면 그 신호로, 해당 신호로 A 전진 솔 밸브를 실제 작동을 시킬 거고, A 후진 신호가 나오면 A 후진 솔을 작동을 시킬 거예요. 이 A 전진 솔과 A 후진 솔이 이 부분에 있어도 되지만 이 부분에 있으면은 나중에 여기에다가 다른 동작을 추가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정을 만들어내고 공정 신호를 아래쪽에 이렇게 끄집어내서 별도로 처리를 합니다. 이중 코일 같은 거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출력부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요. 공정만 위에 만들어내고요. 자, 그런데 다 지금 마무리는 안 됐고요. 문제가 되는 게 양솔인 경우에는 솔레노이드 밸브 양쪽에다 신호가 들어오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움직이질 않아요. 전진솔이나 후진솔 둘 중에 하나만 들어와야 되는 거지, 전진솔과 후진솔 양쪽에다 전기 신호가 들어오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움직이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인터록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후진솔이 살면 전진솔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차에 의해서 전진솔이 후진솔을 죽이면 안 되고 후진솔이 들어올 때는 전진솔은 죽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럴 거 아닙니까? 양솔인데 전진을 시켰어요? 그럼 후진을 시킬 거면 후진솔이 살아야 되는데 이때 전진솔은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인터록 관계이기 때문에 이 뒤에 걸로, 일반적으로 이 뒤에 걸로 앞에 걸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A 후진으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신호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기유지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한번 공정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자기유지가 살아있는 게 있으면 두 번째는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공정의 마지막 신호인 반복 신호로 이러한 자기유지 신호를 잘라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면 다 한 거고요. 컴파일을 리빌드 어를 하셔야 돼요.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보기만 하셔도 좋아요. 제가 프로그램 드릴 거예요. 리빌드 어를 하면은 방금 전에 어드레스 할당이 안 되었던 부분들이 자동으로 엠메모리로 다 채워집니다. 자동으로 엠메모리로 다 채워지는데 이 부분은 컴파일러가 알아서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드레스를 제가 알 필요는 없거든요. 어차피 비트 메모리를 사용을 하려고 했던 거지 그게 M0가 됐던 M100이 됐던 M1000이 됐던 지금 공정상에서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이 프로그램에서 의미가 있는 거는 센서가 어떤 건지, 센서들이 어떤 센서를 썼는지, 그리고 솔레노이드 밸브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런 공정 신호는 메모리가 몇 번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면은 어드레스랑 상관없이 어드레스를 신경 쓰지 않고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편한 방법이 되는 거죠.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라이팅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뭐 똑같습니다. 여기는 동작 시켜보면은 이렇게 실린더가 자동 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PB2를 누르면 당연히 정지하겠죠. PB2를 누르면 정지하죠.